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 1,4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이 1,160원 선으로 치솟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미국 정부는 금리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가구 가운데 4가구 이상이 빚을 지고 있으며 42%가 부동산 구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끝낸 정치권이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등 미국발 악재로 우리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서 1390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뛰어올라서 116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윤홍근 기자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을 지배한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오늘 우리 금융시장을 엄습했습니다. 주가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환율은 50원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139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160원을 돌파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90.17포인트 폭락한 1387.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4.4% 추락할 때 우리 시장은 6.1%나 폭락했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들은 6천억 원을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폭락했습니다. 429.29로 장을 마쳐 지난 주말보다 무려 8.06%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가 폭락으로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가운데 51조 4억 원가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이드카는 두 시장 모두 발동됐습니다. 환율 역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종가는 1160원, 지난 주말보다 50원 90전이나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 규모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환율은 오후 들어 1166원 20원까지 올랐으나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CBS 뉴스 윤홍근입니다. 미국발 금융쇼크에 대해 정부는 잇따라 긴급회의를 갖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긴급 경제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후폭풍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환율의 급변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장 심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경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은 합동실무 대책반을 구성해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외화 수합 시장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여파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뉴욕 증시가 9.11 테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서 금리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후폭풍을 맞으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2002년 9.11 테러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무려 500포인트 이상 대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물론 S&P 500 지수도 3년 만에 12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3대 주요 지수들이 모두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급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리는 장중 한때 배럴당 94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92달러 27센트로 장을 마감하며 1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오늘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했고 내일 열리는 연방시장 공개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한 미국의 최대 보험사 AIG에 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튼튼한 만큼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빚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2배로 늘어서 2006년에는 5개 가구 가운데 4개 가구 이상이 금융기관 등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공개한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부채 보유 실태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은 2000년 55.4%에서 2006년 85.2%로 29.8%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는 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해 쓰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0년에는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채를 쓴 가구의 비중이 21.1%인 반면 2006년에는 41.7%로 거의 2배나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석 전 처리가 무산된 추경안을 내일이라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추석 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 한나라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이르면 내일쯤 추경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어봤자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없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추경안 통과 실패는 원내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 지도부가 모두 무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이렇게 가반수석을 주는데 그냥 서수무책으로 민주당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와 관련해 일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관련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한 의회 전통이 있다며 무한 대치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예산을 어느 일방에 의해서 다수의 형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도록 우리는 절대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 대표는 특히 행여라도 한나라당이 추경안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앞으로의 국회 운영도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북한 군부와 노동당의 고위층 간부들이 와병 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북한을 대리 통치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체제에 혼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는 군부가 아닌 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국내 2개의 대학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수, 부교수, 조교수 3단계로 대학 교원 명칭이 단순화돼서 대학 전임 강사 명칭은 45년 만에 사라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선 화학물질이 들어간 분유로 신장 결석 증세를 보이는 아기 환자가 무려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2명은 숨지고 50여 명은 중태에 빠져서 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학물질을 섞어 분유업체에 팔아온 형제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국 경찰은 우유에 물과 화학물질을 섞어 분유업체에 판매해온 형제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형제 2명은 우유에 멜라민 성분을 넣어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보이도록 하고 분유회사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만에도 저질 분유가 수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불량 분유를 먹고 신장 결석 증세를 보이는 영유아가 1,250명을 넘어서면서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의 한 교도소 앞. 교도소 담벼락에서 시위하는 수용자들과 무장한 군인들이 충돌하면서 주변 일대가 혼잡해졌습니다. 1,500여 명의 수용자들은 동료가 교도관에게 살해됐다고 폭동을 일으켜 교도소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재소자들은 군경과 맞서면서 결국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교도소 앞에서의 폭동은 6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2대의 차량이 폭발하면서 12명이 사망하고 3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 청사 앞과 여권 관리소 앞에서 폭발한 차량으로 주변에 있던 민간인과 차량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는 바그다드에서 24시간 만에 발생한 세 번째 테러로 부상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장 세력의 대형 차량 폭탄 테러는 급격히 줄었지만 소규모 테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고운 부채 들고 사뿐사뿐 춤을 춘다. 살랑살랑 치맛자라 바람에 나부낀다. 활짝 펼쳐진 꽃잎들이 한들한들 날아올라. 금실은실 꽃이 핀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